일단 이거 2학년 때 이거랑 해서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원소들에 대해서 이제 특징들을 조금 자세하게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뭐 자꾸 어려운 여기는 어렵지는 않아. 중학교 때 공부 제대로 했으면 뭐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냥 추가로만 하시면 돼요. 자, 원소와 비교표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원소가 뭐죠? 뜻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그렇지, 성분. 그렇죠. 그래서 뭐 중학교 거 잠깐 가져오면 이제 원소가 있었고 뭐가 있었죠? 원소는 이제 성분이고, 그렇죠? 종류죠, 종류.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나타내는 입자가 뭐예요? 자, 입자라고 하면은 원자. 그죠? 입자.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자를 잃고 얻으면 뭐가 돼요? 이온이 되죠. 이온은 전하를 띈 거죠. 전하예요. 전기를 띈. 그래서 이온은 두 개가 있었지, 뭐. 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니? 분자. 자, 분자는 중학교 때 배운 걸로 나타내면, 자, 성질을 나타내는 뭐예요?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그래서 얘네는 포커스가 알갱이 하나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야. 얘네들은 뭐냐면은 성질을 나타낸다는 거. 자, 요렇게. 그래서 분자예요. 그러니까 O 하나 있으면 뭐예요? 산소 원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의 성질이 나타내 안 나타내? 안 나타내. 자, O2가 돼야지 산소 분자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물질이 타는 걸 도움을 준다 라는 성질을 띠게 되는 게 분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혼원소 물질이 있었고 이제 뭐가 있었어요? 이제 화합물이 있었지. 그치? 자, 화합물은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모여서 원소가 어떻게 결합해요? 화학적 결합을 해요. 만들어진 물질. 그래서 자, 분자가 화합물에 원래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수하게 빼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입자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가 배워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화합물은 뭐 H2O 이거 분자이면서 화합물이죠. 자, NaCl 뭐 이런 것들. 그치, 우리 엄청 외웠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제 배우는 것까지 요거까지 이제 다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원소는 저희 분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 지금까지 밝혀진 거 몇 개? 그냥 110여 종. 몇 번까지 있어요? 안 해봤어요. 118번까지네. 그럴까요? 그죠? 저 외운 애들 있어. 화학 좋아하는 애들 이거 또 외우는 애들 있어요. 그치? 이상한 거 막 외우는 애들 있지 않아? 주변에? 이름 막 희한한 거 있거든요. 뭐 퀴리, 아인슈타인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외우는 거 이제 시험에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이제 다양한 원소로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지구, 대기, 예전 뭘로 되어 있어요? 질소하고 산소가 기본이죠. 그죠? 저거는 그냥 내용만이에요. 딱 그냥 책에 필기하시면 돼요. 따로 할 거는 주기표 할 때 할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N2O2. 자, 분자 상태도 있어요. 원소는 이제 질소하고 산소인데, 자, 대기 상태에 있을 때는 N2 분자, O2 분자. 저렇게 있지. 그래서 질소가 몇 프로? 78%. 산소가 몇 프로? 21%. 니네 이거 다음 단원에서 지구 시스템을 배우거든요. 거기서 엄청 자세하게 이제 지구과학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지구는 전체 지구다, 선생님.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철, 산소, 규소. 내가 1, 2, 3등 외우라고 했지. 1, 2, 3등 외우라고. 제일 많은 순서대로. 지각은 뭐였어요? 지각은 제일 많은 게 뭐였어? 이런 친구들 뭐지? 산소, 그래, 산소. 그 다음에 규소. 그래서 8대 원소 있었잖아. 됐죠?
알루미늄, 철, 지가 이런 식으로. 자, 크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얘도 원소로 되어 있고, 그쵸? 생명체, 유기물 또는 무기물, 그죠? 유기물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얘들아 화학에서 얘기하는 유기물하고 생명에서 말하는 유기물하고 조금 달라요. 화학에서 말하는 유기물은 그러니까 탄소로 되어 있는 유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유기화학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생명에서 유기물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애들, 얘네들 유기물이라고 그래. 그럼 누구밖에 없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물질들, 몸 구성하는 거, 막 칼슘, 뭐 나트륨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다 꿈틀어서 뭐라 그래? 무기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자, 그 원소를 구별을 할 건데, 원소를 성질에 따라서 이제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나눌 거거든요. 근데 니네 옆에 그 주기율표가 있죠? 주기율표가 있죠? 자, 1쪽부터 몇 쪽까지 있어요? 18쪽까지 있는데 우린 이 중에서 이거 다 안 할 거야. 다 안 하고 뭐냐면 가운데는 날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기율표 있으면 주기율표를 여기를 접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14쪽을 어디다 갖다 붙인다? 2종 옆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럼 이렇게 표가 하나가 또 작은 표가 하나가 생기지, 그치?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는 그 안에만 외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중간에 내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어요. 뭐야? CR, 크로미움. 한 번 나올까 말까요? 한 번은 나올 수 있어, 화학에서. 그 다음에 이거 MN, 뭐예요? 망간이지. 옛날에 망간이라고 그러지, 그치? 망간은 이제 철, 니켈, 구리, 아연. 이 동그라미 친 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요거는 외워줘야 돼요. 한 번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밑에 줄 가시면요. 요거 하나 추가할까? 스트론튬하고, 자, 그 다음에 AG 뭐야? AG 뭐였지? AG, 여기 자, 그 다음에 SN, 주성. 그죠? 그 다음에 카드뮴, 뭐 중금속이긴 한데, 뭐 화학 반응에 쓰이진 않는데요. 그냥 카드뮴. 그 다음에 밑에는 백금, PT. 자, 그 다음에 AU, 그 다음에, 여기 안 했네. 순. 그 다음에 PB.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뭐 굳이 외우고 싶으면 다 외우셔도 되고. 라돈 안 해도 돼요. 근데 라돈 들어보진 않았어. 라돈 어디서? 혹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나요?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7쪽 여기는 이제 외울 거니까. 라돈이 옛날에 그 침구류에 침구를 만들 때 그 석유 안에 들어있어갖고 난리 났었지. 관심이 없어. 사회에 관심이 없어. 이제 성면 이런 건 알아? 옛날 건물에 그 성면 발암물질이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라돈이라는 게 그 합성 섬유에 들어간 그런 거였는데 그게 우리한테 치명적인 이제 물질이었던 거지. 그래갖고 싹 다 교체했죠. 지금은 이제 아예 없어요. 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밑에서는 여기는 요거 92번 우라늄. 이거 나중에 핵발전할 때 할 거라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뭐 그때 아니면은 그 이외에 만약에 원소들이 나오면요 써줘요. 문제에 가로치고 누구다 이렇게 써줘요. 근데 수능에서는 다 써줘요. 심지어 뭐가 뭐라는 것까지 다 써줘요.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이제 외우는데 왜 가운데를 안 하냐면 우리가 지금 요 단원이 원소의 주기성이에요. 규칙이 있다는 얘기잖아. 얘네들은 규칙성에서 어떤 거야? 벗어나는 애들이야. 벗어나요. 실제로 철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FE, EW, 그러니까 2 플러스일 수도 있고 3 플러스일 수도 있어. 그냥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그 규칙성에서 어긋나니까 쟤네들 그냥 원소 기호 정도만 외워두자.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것만 외우면 되죠? 주기성. 나 원소 이름은 안 쓴다. 자, 네, 이렇게. 자, 화학의 2단원도 주기성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외워주면 편하죠. 자, 여기가 20번.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묶은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니네 중학교 때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수혜, 리베, 분탄일상, 플레나마, 상교활 뭐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1번부터 20번까지 옆으로 외웠죠? 세로로 외워요, 세로. 아니면 이 표천 전체로 그냥 외워. 몇 개 안 돼. 20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니네가 편해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얘네 아니 뭐 밑에 또 있죠? 뭐 크립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뭔가 뭐 제논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이제 그냥 세로줄이 있고, 그죠? 세로줄이 이렇게 있죠. 떠올려 중학교 때 거. 너네 중학교 때 근데 주기율표를 학교에서 안 하지? 했나? 학원 다녔던 친구들은 했겠지. 그죠? 자,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있고, 더 밑으로 있어요. 더 밑으로 있습니다. 자, 위에는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고 숫자가 써있는데, 자, 여기는 1조, 자, 2조,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3에서부터 10위까지는 안 배워. 왜냐면 전이금속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3조 대학교 가야 배워. 자, 그 다음에 14조, 15조. 그래서 세로줄은 조기라고 붙였어. 조기라고 붙였어. 자, 이혼 다 까먹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족이라고 해, 세로줄. 자, 여기서 족은 뭐냐면, 일단 이게 무리족자예요. 가족할 때 족자, 무리족자, 부족할 때. 자, 무리란 뜻이야. 자, 얘네들은 뭐냐면 그냥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끼리 세로줄에 묶어놨어요. 규칙성. 자, 그래서 족은 뭐를 나타내냐면 우리가 얘들아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해요. 원자과 전자수.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랑 조금 비슷한데 최외곽 전자수라고도 불러. 그래서 니네 화학 일반 화학책 보시면은요 원자과 전자수가 최외곽 전자수랑 같다라고 외국에서 본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원자의 원자의 가장 바깥쪽 가에 있는 전자수. 자, 그래서 얘가 요거 따는 거 1의 자리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가 1, 원자과 전자 2, 원자과 전자 3, 4, 5, 6, 7이 5. 원래는 얘도 18쪽에 있는 애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있죠. 근데 얘를 우리는 0이라고 해요. 0이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원자과 전자 가장 밖에 있는 이 전자는 자, 뭐를 하느냐? 반응에 참여하는 애. 반응에 참여하거나 발현하는 전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18쪽에 있는 애들은 반응에 참여할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전자가 없다는 뜻이야. 자, 그럼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얼마나 안정적인 원소리예요, 그죠? 엄청나게 안정적이야. 지금 다른 애랑 반응 안 해요. 그래서 18쪽은 별명이 비활성 기체예요. 얘는 누구랑도 반응하지 않는다.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그냥 진짜 쟤는 개수. 바깥쪽에 4, 5, 6, 7에 헬륨은 2고요. 그 다음부터는 8개씩. 됐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전자수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 자, 주기 가로줄 할 거예요. 가로줄. 자, 가로줄 여기 1주기, 2주기, 자, 3주기, 자, 4주기까지. 얘는 5주기겠죠? 5주기 이렇게 해서 딴딴딴. 그래서 현재까지 발견된 원자들을 다 나열을 했을 때 7주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8주기가 생기겠지.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건데, 이 주기는 그럼 뭘 뜻하느냐? 얘들아, 주기는 자, 전자 껍질 수를 얘기해요. 전자 껍질 수. 자, 전자 껍질이라는 거는 자, 우리 앞에 왜 스펙트럼 할 때 이렇게 궤도 그렸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궤도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전자 껍질이라고도 하고 이제 물리에서는 자 양자수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냐면은 자 에너지 준위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이거 물리화학에서 다 쓰는 말이에요. 에너지 준위는. 자 이거는 전자가 자 가질 수 있는 특정 궤도의 에너지값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2주기는 껍질이 몇 개? 2개. 3주기는 껍질이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입장을 보면은 뭐 볼 거야? 제일 많이 쓰는 거? 자, Na, Mg, Cl 이렇게 볼까요? 자, 그럼 우리 바로 그릴 수 있지. 자, C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예요? 껍데기가? 3개지? 3개 그려. 궤도가 3개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자, 3개 있다는 거. Cl 원자 예시로 하나. 자, 그럼 위에 딱 봐봐.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 요거잖아. 몇 개 있어요? 7개지? 그러면은 자, 요거 마지막 얘는 껍데기가 3개니까 세 번째 껍데기의 전자가 몇 개 있다? 7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7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안에는 다 뭐예요? 전자가 궤도에 들어있을 수 있는 만큼 꽉 차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궤도에 2개, 나머지는 다 8개. 7, 8개.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가운데 뭐가 있을까? 원자 핵이 있겠죠? 원자 핵을 원자 번호로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20번, 19번, 18번이 몇 번? 17번. 이렇게 쓰시면 되지. 그치, 17번. 자, 그럼 플러스가 17. 상대이 아니야? 이제 고등학교는 개수로 사면 안 돼. 그냥 플러스 17인 거야. 묶음마다 달라서.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자 구조를 그릴 수가 있지. 그치?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요. 자, 그래서 바깥쪽에 뭐가 있는지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반응을 하느냐? 자, 얘네들한테는 최고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가장 안정적인 애가 제일 좋아. 그럼 누구겠어? 얘네들 중에 18쪽. 그쵸? 얘네는 다른 애들이랑 반응할 필요 없이 매우 뭐하는 애들이에요? 안정적인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18쪽을 제외한 다른 원자들이 18쪽처럼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서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하는 거야.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볍게 자 Cl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 이 원자과 전자 이 가장 바깥쪽이 몇 개가 있어야 안정적인 거야? 첫 번째는 좁으니까 2개고 그 다음부터 몇 개씩? 8개를 채워야 안정적이야. 근데 얘는 지금 자리가 하나가 모자라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한 자리에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뭐 남한테 뺏어오든 아니면 공유해서 같이 쓰든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그 방법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자, 얘 쓸 때 자, 보시면요. CL이라고 이렇게 쓰죠. CL이라고 쓰면 CL 이쪽 아래쪽에 숫자가 쓰여 있어요. 17. 자, 쟤는 일단 원자 번호예요. 자, 원자 번호는 뭐를 뜻하냐면 양성자수를 뜻해요. 양성자수를 뜻해요. 그 다음에 자, 원자는 이온이 아니지. 그죠? 그럼 중성이잖아요. 그쵸?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양이 어때야 되지? 얘들아? 같아야 돼요. 그죠? 자, 같아야 되니까 전자도 몇 개? 17개. 자, 그러니까 양성자가 17. 자, 그 양성자가 플러스 17. 자, 그러면 원자여서 그런 거야. 전자수는 마이너스 17. 둘이 쌤쌤이야. 원자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원자 번호와 원자 번호는 전자수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 틀려? 아닌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지. 그죠? 문장에 따라 달라요. 원자 번호하고 전자수가 왜 원자 번호는 뭐라고 했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번호야. 근데 원자가 중성이다 보니까 전자와 양성자의 수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의 의미는 전자가 아니야. 전자 수가 아니에요. 그죠? 이온이면은 달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를 중간에 얘를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러면 되지. 원자 번호가 17인 원자는 전자가 마이너스 17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지, 이거는.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의미를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숫자가 써있는 경우 있어요. 위에 숫자가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수라고 불러요. 자, 질량수는 자,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거의 이 원자의 질량이 질량수에 비례한다고 봐요. 그래서 질량수야. 자, 질량수하고 원자 번호. 자, 요 둘은 얘들아 입자야, 입자. 입자의 수예요. 질량 값이 아니야. 질량 값이 아니야. 자, 여기 입자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요,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어떤 화학 반응을 하더라도 이건 안 바뀌어요. 개수는 안 바뀌어. 개수는 안 바뀌어. 자, 이게 이제 기본 세팅에 우리가 이제 막 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를 보시면은 주기율표에서 이제 우리가 종류별로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이제 나눕시다. 어디서 나눌 거냐? 이렇게 나눕시다. 여기 B, C 여기 있죠. 보면은 색깔이 달라. 그치? 주기율표에 보시면은 지금 앞에 색깔하고 뒤에 색깔하고 다르죠. 여기 P, SID, 그 다음에 저반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만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눠서 얘가 경계. 얘가 경계야. 자, 얘가 경계고, 자, 왼쪽 아래쪽으로 간다. 여기는 뭐냐면 금속들이야. 금속이야. 자, 그 다음에 얘네 오른쪽 위로 갈수록 한이 문질렀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자, 이쪽으로, 자, 이렇게 가면, 자, 헬륨 쪽으로 가면, 여기다 좀. 자, 이렇게. 자, 오른쪽이, 잘라서 오른쪽이,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는 비금속이라고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애들 있어?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 자, 얘네들은 얘가 중 아니고 준금속. 그래서 준금속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자,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지는 거야. 아시겠죠? 금속성이 커져요.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뭐가 커져? 비금속성이 강해지는 거야. 성질이 강해져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비교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속, 비금속을 이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정리할 때 이렇게 써놓고 이제 비금속, 금속의 성질들을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금속을 먼저 볼게요. 자, 금속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특징이, 자, 얘네는, 자, 전자를 잃어요. 자, 전자를 잃는다는 건 얘네는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된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화학 반응에서.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의 특징은 얘네는 이제 광택이 있다는 거. 이것도 그냥 문장으로 쓸 필요가 없어. 광택이 있어. 반짝반짝하잖아, 금속들. 그치? 렌들렌들 반짝반짝. 자, 이런 거고. 자, 열 전도성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열을 전도할 수 있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성도 좋아요. 비싼 얘기야. 근데 좋다고 말할 수 없어. 정도가 달라서.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힘을 가하면은요, 부셔지지 않아요. 부셔지지 않고요. 뭐가 있냐면 얘네는 펴짐성이라고 해요.
잘 만들었었는데 요즘 그냥 자 펴짐성 펴지는 거 얇게 펴지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늘게도 만들 수 있어. 가늘게도 만들 수 있어. 그거를 이제 뽑힘성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옛날 말로는 이제 전성, 연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전성, 연 얘기를 했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금속들.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은 특징이 뭐냐? 얘랑 반대예요. 얘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비금속 저 위에다 써야 되는데. 저 위에다 써야 되는데. 여기 밑에다 쓸게요. 자, 비금속의 특징은 자 가장 큰 건 얘는 만약에 전자를 주고받아야 되는 어떻게든 전자를 얻는 쪽이야. 얻는 쪽이야. 그러니까 이온이 된다면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되겠지. 그치, 전자를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는 광택 없어. 광택 없어요. 그 다음에 열 전도성도 없어. 자, 전기 전도성도 없어. 기본적으로 없어. 자, 전도성이 없는데 예외가 있지. 자, 예외가 하나 있어. 볼까? 예외. 흑연은 안 돼. 흑연은 제외. 흑연은 왜 제외냐면요. 자, 얘네들은 자, 탄소로 만들어진 애들이 되게 많지. 그쵸? 탄소로만 되어있는 애들 뭐 있어요?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어? 분필을 탄산가 중이야. 탄소로만 되어있는 거. 다이아몬드. 오케이. 다이아몬드. 또 숯. 그죠? 기본적으로. 코크스. 자, 그런 애들은 뭐냐면요.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남는 전자가 없이 다 지네들끼리 뭐를 하냐면 공유해요. 심지어 다이아몬드는 겁나 단단하죠. 구조상. 자, 근데 흑연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는 흑연 구조가 육각형 구조야. 육각형 구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뭐 이렇게 육각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 설명할 건데 원래는 탄소가 지금 14족이잖아요. 그쵸? 그럼 가장 바깥쪽에 4개가 있단 말이에요. 전자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개를 공유해야 되지? 8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4개를 받던지 4개를 버리던지 그래야 되잖아요. 얘는 흑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기 3개만 공유를 해. 그 한 자리가 비지. 요 빈자리로 다른 전자들이 막 옮겨. 그러니까 하는 전류가 흘러요.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 싫어? 건전지 이렇게 있으면 건전지에다가 샤프심 이렇게 해갖고 회로도 만들면은 여기 이거 전기 흘러요. 그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샤프심 넣고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전구처럼 빛나요. 집에서 해보지는 마. 엄마한테 혼나니까. 필라멘트 같이 그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흑연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원소 때문이 아니라 이 원소들이 만날 때 좀 특별한 구조를 만들어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흑연은 제외합시다. 자, 그 다음에 금속들은 대부분 얘들아 고체야. 그쵸? 고체인데 대부분 고체야. 대부분 고체. 왜 금속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단단하잖아. 그쵸? 고체인데 제 예외가 있어. 예외. 얘들아 수은 예외. 수은은 액체야. 수은 액체야. 어디에서? 상온에서. 상온이면 몇 도게요? 20. 조금 더 올려. 22. 23에서 22. 이게 보통 평상시 온도라고 봐. 자,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대부분 뭐게요? 비금속은 대부분 고체거나 아니면 기체. 근데 얘도 딱 하나 액체가 있어. 그래서 얘 써놓은 거예요. 예. 자, BR. 혹시 BR 누군 줄 알아요? 빨리 원소기호를 보여주지. 얘 누구예요? 두루미. 그쵸? 얘 액체예요. 상온에서. 자, 액체.
자, 이게 전체적인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의 특징을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 세팅값. 이제 여기에서 더 특별한 애들을 이제 따로 이제 또 나누는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율표의 역사. 근데 이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다 좀 자세하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아닌 선생님들도 계시긴 한데 일단 주기율표는 이렇게 성질이 이게 뭐냐면 비슷한 성질이 같은 줄에 오도록 이제 규칙성을 이제 나타낸 표라는 거예요. 주기율표가. 그죠? 근데 우리 원소 같은 경우에 원자 같은 거 언제부터 있었어? 옛날에 야 중세 시대에도 원자에 대해서 얘기했고 니네가 배웠죠? 고대에 누가?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탈레스도 있고 막 걔네들도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를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예요. 규칙성이죠? 그래서 주기하고 족이 있다. 이거 설명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속하고 비금속 중에 누가 많을까? 이제 주기율표 봐봐. 금속이 많아? 비금속이 많아? 금속이 훨씬 많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여기 중간에 빠진 저 3에서부터 12쪽이 다 금속인데 안 보여서 그런 거지. 그치? 그래서 개수는 자, 금속이 훨씬 더 많다. 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변천사를 거쳐갖고서는 이제 만들어낸 저 표가 이제 현대 주기율표예요. 누가 만들었게? 야, 너 라부아제 기억나요? 라부아제가 몇 종 발표했죠, 원래? 그건 기억 안 나지? 라부아제가 33종 맞아. 33종을 발표를 했어요. 기억은 없구나. 발표했어요. 걔도 표 만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좀 빠져서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뭘로 했냐면 원자량을 이제 비교를 해서 표를 만들었어. 멘델레프 이전의 사람들, 라부아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유렌트 뭐 이런 사람들, 옥타고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번천사를 거쳤는데. 이제 질량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규칙에 어긋나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어긋나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뭘로 바꾼 거야? 입자수로 바꾼 거야. 입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자수로 나타내보자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정리를 했더니 예쁘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현대 우리가 이걸 쓰고 있다. 됐어요? 책에다 밑줄 친 건 딱히 없고요. 책 잠깐 돌아와서 요거 그냥 멘델레이프는 몇 종? 멘델레이프가 1869년에 멘델레이프가 63종의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해 성질이 비슷한 애로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질리가 원자량이 아니라 양성자수로 즉 원자번호로 나타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모질리가 원자 번호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모듈리로 갈리는 거예요, 위아래로. 멘델레이프도 있고, 뒤에 옥타브설 있어, 옥타브설. 8개씩 채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름 알아야 돼.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멘델레이프가 63개를 원자량, 얘는 진짜 질량으로 한 거죠. 얘는 질량순인 거니까. 그쵸? 그래서 안 맞아.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똑똑한 게 뭐냐면,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를 막 짜맞춘 게 아니라 그냥 비워놔버렸어. 나중에 여기 아마 어떤 원소가 나타날 거 이러면서 이제 비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1913년에 모질리가 이름 외웠지. 이름 과학자 이름. 현대 주기율표는 모질리 그 전에 바로 전에까지 썼던 거는 멘델레이프. 이렇게 둘의 차이점은 하나는 질량을 갖고 있고 하나는 양성자수를 갖고 구별했다 라는 거 정도. 이렇게. 네, 원자번호 있죠? 원자번호 뭐예요? 양성자수고 자, 전자수는 왜? 원자가 중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유치하다.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조. 가주세요, 종이래. 이게 뭐야, 이거?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넌 지금 주기율표 이거 그렸죠? 이거 뭐 다른 색깔 빨간색이나 뭐 다른 걸로 요거 자 요거 수소 자 수소는 얘들아 비금속이야. 수소는 비금속인데 1번이라서 어쩔 수 없이 리튬, 나트륨, 칼륨 위에 써져 있을 뿐이지 쟤네들은 금속이 아니야 수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 금속이야. 얘네는 금속인데 얘는 금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에 수소를 포함해 주느냐 주기율표를 포함해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문제품이 달라지니까 항상 신경 써. 주기율표가 딱 나왔어. 그럼 수소가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주기율표인지 아닌지를 아시겠죠? 수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는 금속이라고 보면 안 되지, 그치? 수소를 제외한 애들이 금속인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어차피 다 암기하고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주기율표에서 이제 누구를 볼 거냐? 내가 지금 친 거. 대표 애들. 자, 금속의 대표. 누구야? 1쪽. 1쪽에 누구야? 알칼리 금속이에요. 자, 얘네들. 알칼리 금속. 1쪽이야. 뭐 3개에서 더 밑에까지도 뭐 외우라고 하는데, 8쪽까지만 외우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쪽은 이름만 알고 있죠? 자, 이쪽은 나중에 이제 화학이 나오니까 얘는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서 금속성이 가장 큰 애가 얘네들인데 얘네들보다 조금 못하지만 어쨌든 얘네들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의 대표는 얘들아 17쪽 보시면 돼요. 17쪽. 17쪽은 20번이 넘어가지만 여기까지 다 맞춰야 돼. 여기까지. I까지 다 해야 돼. 4개 다 외워. 순서대로. 아시겠죠? 그 4개대로 다 외워. 이거 지워도 돼요. 옆에? 이거 지워도 돼요. 네, 주기랑 다 알았습니다. 자, 비교해요. 자, 그러면 먼저 누구부터 할 거냐면 알칼리 금속부터. 얘들 알칼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쟤네들이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띈다는 뜻이야. 알칼리란 말 자체가. 너는 알칼리 이온수 뭐 이런 거 들어봤지? 뭐 이런 거. 자, 얘네들은 뭐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 아까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금속성이 크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비교했을 때 반응성이 제일 큰 애는 누구야? 칼륨이겠지, 그치? 칼륨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반응이 이제 나올 거야. 자, 얘네의 특징. 자, 실온에서 고체. 이거는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는 색깔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은백색이에요. 니네가 알고 있는 금속 색깔. 은백색 광택.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무릉 금속이야. 무릉 금속이라서 얘네 커터칼로 잘려. 커터칼로 잘리면 잘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은 편이야. 근데 저기 보면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칼륨까지는 물 위에 뜨는데 칼륨 밑에 있어요. 나타, 루비디움 밑에 있죠. 그쵸? 그 다음 뭐야? 루비디움 1쪽. 알겠죠? 세슘, 프랑슘 얘네들은 또 물에 넣으면 가라앉아. 그래서 근데 다른 얘네들에 비하면 이 사이에 있는 금속이 철 이런 금속에 비하면은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금속에 비해서는 밀도가 낮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도가 작은 편인데 이게 물보다 작냐 안 작냐 문제의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반응하는 거. 첫 번째 누구랑 반응을 잘한다? 누구랑 반응 잘한대요? 산소랑 반응해. 자, 산소랑 반응. 그래서 얘네는 이 산소 반응할 때 저거 써야 돼, 저거. 자, 칼로 자르면 공기 중에서 산소랑 빠르게 반응해서 광택이 없어진다. 녹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나중에 통합권 2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리튬 썼네. 리튬, 나트륨 똑같은 형태는. 자,
자, 나트륨을 해봐. 자, 나트륨이 누구랑 만난다? 산소랑 만난다. 이렇게 됐을 때. 자, 나트륨은 니네 NA는 몇 플러스예요? 어? 자, 금속은 아까 내가 양이온이 된댔어요. 제 음이온 되면 안 돼요. 그 플러스를 뗄 건데 몇 플러스일까? 전자를 몇 개 잃을까? 5개? 하나? 2개? 3개? 뭐예요? 하나. 왜? 1쪽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 있으면 얘는 이것만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에가 완벽하게 채워져 있지? 자, 그래서 나트륨은 자 Na 플러스로 전자 하나를 이렇게 잃어요. 산소는 얘가 16쪽이네요. 그럼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어요? 6개 있지. 8개 채우는 게 목적이야. 쟤는 그럼 몇 개 얻어와야 돼? 그렇지, 2개. 그렇게 해서 이온 만드는 거야. 그래서 8개를 맞추는 게 목표니까. 자, 그럼 얘는 전자 2개를 얻어서 뭐를 만든다? 요렇게 만든다. 요렇게 만든다. 그럼 얘하고 만나는 거야. 요 나트륨 이온하고 산화 이온하고 얘네들이 만나는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져? NA가 몇 개 필요할까? 2개. 그치? 얘 전자 2개니까 얘가 2개 이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 NA 여기가 NA는 2개. 그 다음에 O는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씩. 됐습니까? 그럼 개수 맞춰야 돼. 입자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산소 몇 개예요? 산소 원자 2개죠? 여기 산소 원자 몇 개야? 하나잖아. 그럼 얘는 합쳐져 있는 상태니까 앞에다 곱하기. 그치? 그럼 나트륨 총 몇 개예요? 4개. 그러면 금속은 앞에다가 숫자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저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쵸?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하고 반응하냐면 너네는 밑으로 쭉 쓰면 되겠다. 자, 물과 반응이에요. 자, 물과 반응. 그럼 나트륨 할까? 자, Na 하고 물 누구? H2O 얘하고 반응한다는 얘기야. 나트륨.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NaOH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요게 뭘로 되는 거야? H 플러스하고 누구?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면서 뭐를 내놓느냐? 수소를 내놔요. 자, 그래서 얘네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요게 포인트. 물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됐죠? 그럼 얘들아, 얘네는 물 속에 있는 거야. 그치? 얘네는 물 속에 있는 거지. 그죠? 자, 물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있느냐?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쪼개져 있는 상태. 요렇게 돼요. 쪼개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OH 마이너스가 바로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반응하네요. 그럼 개수 맞춥시다. 개수. 자, N 2개고 O 하나고 H가 지금 3개죠. 그럼 여기 앞에다 얼마 붙여? 자, 2개 붙이면 자, O 2개에 H가 4개죠. 그럼 여기 앞에다 2 붙이면 되네요. 그죠? 그럼 NA 몇 개? 2개지? 여기 NA 하나니까 앞에다 2 붙여. 이런 식으로. 쉽게 나와. 이렇게 과정을 해요. 자, 그래서 니네 어때? 얘는 물하고 반응하고 산소랑 반응한다? 그럼 공기 중에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디다 보관해요? 물이 닿지 않게, 산소가 닿지 않게. 그래서 기름 같은 데다 넣어요. 여기 보시면 기름 속에다 이렇게 넣어놓죠? 알칼리 금속은 요렇게. 자, 요런 특징들이 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자, 17쪽은, 자, 17쪽. 자, 얘네는 활용된 원소라고 해요. 자, 활용된 원소라고 하는데, 17쪽은. 자, 얘네들은, 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외워야 된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얘네는 원소를 봤을 때 특징이, 자, F, 자, Cl, Br, I 이렇게 있죠. 자, 반응성은 얘는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지? 위로 갈수록 커져요, 반응성. 자, 이런 식으로 커져요. 이거 안 썼다. 얘네는 반응성이 리튬, 나트륨, 칼륨 있을 때 어디로?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그랬어.
자, 그러니까 똑같이 물에 반응하더라도 K 같은 경우에 찬물에도 반응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기체, 얘 기체, 얘는 액체, 자, 얘는 고체야. 자, 상태가 다 다르죠. 그치? 상태가 다 달라. 그래서 왜 받을 게 많아? 그 다음에 색깔도 달라. 그쵸? 자, 얘는 젓갈색, 얘는 보라색, 자색, 그 다음에 얘는 황록색, 그 다음에 얘는 뭐 옅은, 얘는 얘보다는 훨씬 뭐 옅은 녹색, 뭐 이런 식으로 노란색에도 가까운 이제 녹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얘네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공기 중에 있을 때 F2, CL2, BR2, I2 이렇게. 자, 여기 뭐야? I2 이원자 분자야. 원자 두 개가 분자인 상태로 존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수소하고 반응해요. 비금속인 수소하고 반응해서 얘는 이렇게, 자, 수소 화합물을 만들어. 이렇게, 자, 수소 화합물, 수소랑 반응. 자, 반응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일족 원소하고 굉장히 반응을 잘해. 그치? 그래서 이게 특징이야. 자, 일족 원소와 반응. H도 일족이죠? 원소하고 반응한다. 자, 근데 수소를, 여기 수소 있죠? 수소 빼고 나머지 일족 원소들, 그러니까 뭐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랑 반응할 때는 얘네가 뭐가 되죠? 얘네가 양이온이 되지. 그쵸? 양이온이 돼. 뭐가 돼요? 머리에 플러스를 단단 말이야. 자,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럼 얘랑 반응하려면 얘네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치?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자,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자,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된다. 음이온 마이너스 1가. 그래서 둘이 합치는 거야. 그럼 얘네 몇 대 몇으로 만나면 돼요? 1대1로 만나면 되지. 그치? 자, 리튬, 그러니까 F, NaF, 뭐 KF 이런 식으로, NaCl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합물을 만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 밑줄 치고. 자, 얘네가 만약에 물에 녹잖아요? 요 저 화합물이 물과 반응하면은, 아까 쟤네는 뭐가 돼서 염비성이 됐지, 그치? 얘네는 뭐를 띨까? 얘네는 산성이 돼. 산성이 돼. 얘네들 물에 녹으면 산성이야. 물에 녹는다는 게, 그러니까 물과 반응한 게 물에 녹는 거야. 수용액을 만들면, 너네 HCl 알지 않나요? 자, HCl이 물에 들어가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똑 쪼개져.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근데 이게 H 플러스가 산성이야. 아까 OH 마이너스가 염비성이라고 했죠? 아니, 산성이. 이런 특징들이 있어.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야. 뭘로 나오겠니? 비교 문제가 나오겠지? 그치? 알칼리 금속하고, 자,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하고 비교를 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요만큼 나올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혹시 너네 리튬 무슨 색인지 알아? 불꽃 반응색. 불꽃 반응색. 예, 붉은색. 그치? 빨간색. 나트륨은? 그렇지. 노란색 불꽃 반응색. 칼륨. 칼슘은? 중학교 이거였죠? 그래서 불꽃 반응색 중학교 때에서 책에는 나오진 않는데 검출할 때 이제 물어보게 돼요. 있습니까? 오늘 숙제가 없죠? 다 안 나왔잖아요.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제 쟤네들 가지고 너네 저거 외워야 돼. 그래야 이제 나 뭐 할 거야? 주기표 외워. 나 이제 합칠 거야. 저기 안에서 원소들 합쳐갖고 막 이제 결합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결합이야. 몇 줄기 원소가 누구랑 만나서 중지성이 뭐가 있고 이런 거. 그게 내용은 별로 없는데 거기 안에 첨가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온이랑 할 거거든요. 숙제는 없어요. 그냥 외워오세요. 아시겠죠? 클리닉 교재 드렸죠? 뒤에 다 못 풀었죠? 다 풀었어요? 남았죠? 그치? 뒤에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죠? 거기 풀시면 돼요. 뒤에 거 푸시면 돼요. 지구 거기 남았을 거 아니야. 네. 원소 전까지만 풀면 돼요. 그래서 오늘 클리닉도 얼마 안 돼. 그죠? 얼마 안 돼요. 아시겠죠? 누구 왔어? 어디가? 집에 누구 왔어? 저분대가 먼저 풀어요. 채점하고